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워싱턴에 완전히 호떡집에 불났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위기에 몰리고 있어요. 자, 밥 우드워드가 The Fear, 즉 공포라는 책을 써가지고 뒤집어 엎어놨죠. 거기다가 뉴욕타임즈의 익명의 제보를 한 칼럼이 실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냐 이래갖고 지금 색출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김정은이 또 트럼프한테 이랬죠. 당신 임기 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크게 생각이나 한 것처럼요. 야. 자, 트럼프의 위기.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 이거 그냥 없애겠다 이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현정 본부장한테 보낸 것을 이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이 그 편지를 갖고 나왔대잖아요. 그러면서 게리콘이 뭐라고 했느냐. 이 아무것도 모르고 충동적인 트럼프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편지를 훔쳐나왔다. 엄청난 거예요. 지금 막 저도 지금 트럼프 갑자기 생각하니까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깝깝합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네. 트럼프라는 분은 사실 별종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공화당은요 기본적으로 점잖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공화당 주류 입장을 볼 때는 상경 못할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공화당에서 더 이게 많죠. 그렇죠. 공화당 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타임즈의 어느 현 행정부의 고위 관료가 그를 익명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트럼프에 대해서 정말 충동적이고 매일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 걱정은 트럼프를 다독거리고 트럼프가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트럼프를 실각시킬 계획까지 하면 이야기를 했었다. 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저 대통령 도저히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저 끄집어 내려겠다 이야기 했다는 것. 그걸 또 이번에 깐 거죠. 사실 네.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의 최악의 사례가 지금 트럼프 케이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고민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의 행동,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한미 FTA라는 거는 정말 이 양자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거예요. 왜냐면 뭐 예를 들자면 다자간의 무역보다는 즉 한국하고 미국 이렇게 1대1로 해야지 우리 미국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전제 아래서 미국이 주도한 트레이드 무역협정인 거죠. 그런데 이걸 없애겠다. 미국한테 이익이 안 된다. 이러니까 정말 존 게리콘이 이러다가 정말 미국이 길바닥에 나앉겠다. 이래갖고 편지를 훔쳐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뉴욕타임즈의 익명으로 실린 칼럼의 주인공이 펜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존 켈리라는 얘기도 있는데, 존 켈리는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자, 펜스라는 게 상당히 미국의 그 워싱턴 정가에서는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펜스가 쓰는 단어 같은 게 그 익명의 칼럼에 그 어드스타라든가 이런 게 말하자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펜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국무부 장관이죠. 전 국무부 장관인데 이른바 대통령 부통 다음에 설 3위였던 네. 사람이 썼던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현재 이제 11월 중간 선거에 현재 여론조사들은 진답니다. 현재는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여론조사대로는 진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의회 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상하원을 뺏기는 순간 트럼프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이 선거 이기기 위해서 카드 별로 없어요. 일단 트럼프 상황에서 지금 경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트럼프 잘한 거예요. 전 트럼프가 법인세 낮추고 그러면서 기업인들 올려주고 그렇죠.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들 데려와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 그건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화당 주류 입장에서 볼 때는 격이 워낙 떨어지고 특히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북한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자, 김정은 트럼프 압니다. 트럼프가 11월 선거에서 마음 급하다는 거 압니다. 이른바 대의제 민주주의 선출직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꺼득이는 겁니다. 꺼득이면서 이번에 나는 트럼프에 대해서 신뢰한다. 자, 그러므로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뭐 해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니까 트럼프도 즉시 답변이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뢰하고 있다. 뭐 하여튼 잘해보자 이런 건데 오늘 세고객님이 제가 패션이 화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이게 떨어졌어요. 잠시만요. 그런데 공화당하고 이제 민주당 제가 이제 두 전당대회도 가보고 또 그쪽에 사람들도 이제 미국 의회 갔을 때 이렇게 만나보고 지지자들도 만나보면요.
굉장히 다릅니다. 옷차림 얘기가 나왔었는데 옷차림이 달라요. 공화당 분들은 다 정장에 투피스, 남자들은 우리 안 원장처럼 딱 넥타이 메고 딱 포멀합니다. 근데 민주당 경우는 어떠냐면 전당대회를 가면 막 그 집시 스커트 같은 거 우리나라로 치면 개량 한복 같은 데다가 막 머리에 꼭 꽂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라면 그래 저 또라이? 뭐 이러면서 봐줄 수도 있는데 공화당의 오소독사하고 아주 정통적인 정통파 눈에는 정말 트럼프를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 공포라는 책, 밥 우드워드,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뭐 부국장쯤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요. 매티스가 즉 트럼프는 5, 6학년 되는 초딩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티스가 좀 있다가 날아갈 거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미국인들이 다 여야를 떠나서 존경하는 그렇죠. 그런 장군 출신이죠. 그다음에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 말을 하는 게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이다. 답답한 거죠. 네. 굉장히 즉흥적이고 이제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됐다는 게 문제인데 이제 근데 방금 이제 미국 공화당 이야기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별의별 실험을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공화당원들하고 민주당원들을 하면 이제 뇌파 실험까지 해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오죠. 몇 퍼센트 정도 하는데 이제 보면은 공화당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샤이하답니다. 네. 그래서 샤이 리퍼블리칸이라는 나온 수줍은 공화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샤이하고 조용하고 좀 더 성격도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좀 나서기 좋아하고 떠들기 좋아하고 이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또 재밌는 게 집안이 공화당 집안, 민주당 집안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우리 집안은 공화당 집안이다.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물려서 하죠. 그렇지, 대물려서 하고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네. 대학원 있을 때, 제일 놀란 게, 딱 신입생들 하면 신입생 선발 이제 들어가면 교문 입구에 공화당 당원 모집하는 캠프가 있고, 네. 민주당 당원 모집하는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참 미국이라는 나라 독특한 나라다 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공화민주가 굉장히 구분이 된 나라인데, 그 공화당 내에서도 같은 공화당 대통령에 대해서 속된 말로 저 또라이 아니야.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겁니다. 네. 자,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은 워싱턴 정가.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밥 우드워드가 쓴 The Fear, 공포라는 것. 그 공포의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있는 백악관, 백악관의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즉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다는 게 미국의 공포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으로서도 너무나 미국하고에 걸려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정말 문재인 정부도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네.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전에 들은 바로는 자, 트럼프의 그 현재 행동에 대해서 미국 욕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판단이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내부에 있는 강요들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네. 임종석 실장이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걸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결국 이게 한반도에 이제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아마 11월 달까지는 트럼프도 선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김정은과의 손 잡고 막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9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뉴욕에서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11월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11월 때 뭔가 조치는 나올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김정은도 하나 내주고 그러다 보면은 종전선언이 저는 트럼프가 이 종전선언인 게 굉장히 정치적 이벤트입니다. 속된 말로 폼 잡기 딱 좋은 거죠. 야, 시진핑 나와. 그다음에 야, 문재인 나와. 그다음에 김정은 나와. 그다음에 트럼프 폼 잡으면서 야, 내대인 말이야. 한반도에서 정말 전쟁을 제거했어. 자, 내가 잘했지. 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 다음 단계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이 본인의 이벤트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게다가 이제 자기 임기 말까지 뭔가 하기 위해서 과속도를 내고 하다 보면은 뭐 놓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임기제, 선출직 공직자들이 있는 이른바 국가들,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휘둘림 당하는 게 독재자들 휘둘림 당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한테 휘둘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뭐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문정인도 그렇고 다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은이 물론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7년 동안 국정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정말 뭐 귀로도 뭐 이 북한에 대해서 뭐 정치 돌아가는 거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은 글쎄요, 문정인 특보가 스위스에서 그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했고 뭐 이런 걸 들으면은 좀 기대를 꺾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습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큰 사고를 저지르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